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제가 선정한 종목은 두둥 진원생명과학입니다. 진원생명과학. 네, 제가 제목을 나름대로 진원생명과학 제2의 신풍제약 뭐 이렇게 하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부제는 주가 전망이고요. 일단은 좀 진원 생명과학이 이슈가 조금 나왔어요.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용 뿌리는 코에다 뿌리는 스프레이를 개발하고 있다. 이게 지금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, 근데 뭐 아직은 그렇게 시장에서 굉장한 뭐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12월 4일 날 국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 1-2A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백신, 그 다음에 감염 억제제, 그 다음에 치료제,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. 이 진원생명과학이. 그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, 이 첫 번째 코에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 형태로 아까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, 그거는 원래 그 축농증 아시죠? 축농증 치료 후보 물질이던 GLS-1200을 코로나19 감염 억제제로 지금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즉 이 GLS-1200을 매 6시간마다 코에 뿌려주는 거예요. 코 점막에다가. 그래서 형태는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됐고,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 5월에 좀 됐죠.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에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계획으로는 2021년 내년이죠. 1월 혹은 2월에 임상 2상을 마치고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억제제예요, 억제제. 예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거 두 번째는 경구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먹는 약 형태를 말합니다. 먹는 약 형태인 GLS-1027이라는 이 물질을 11월에 지난달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았고요. 조만간 피험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2021년 내년도 하반기에는 임상을 마칠 계획이고요.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백신 분야가 있는데, 이건 DNA 백신인가 봐요. 그래서 코로나19 DNA 백신은 국내에서 임상 1-2A 상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백신은 장점이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이슈가 좀 나왔는데, 원래 진원생명과학이 뭐 하는 회사냐? 여기 보시면은요, 저분자 의약품과 크게 나누면 백신 기반 백신, 아니 핵산 유전 물질이라고 했잖아요. 핵신을 기반으로 한 백신,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, 이 핵산 기반 백신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. GLS-3000 mRNA.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,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코로나19 예방하는 그런 제품을 지금 뭐 개발 중에 있고,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있네요. 대상포진. 그리고 뭐 메르스는 뭐 2015년도인가에 한창 또 떠들썩하게 했죠. 물론 한 6개월 만에 그건 종식이 됐지만, 이때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. 그리고 뭐 지카 바이러스 또 관련해서 또 예전에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. 그리고 C형 간염 관련해서도 또 뭐 개발 중에 있네요. 예, 이렇습니다.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런데, 일단 이 진원생명과학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제 좀 경험이 몇 년 이상 쌓이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. 각 주식마다, 즉 기업마다 주가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특성이 있습니다. 예. 뭔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반짝 오르고 다시 이슈가 이제 흐지부지 되고 나면 다시 제자리 원위치 이렇게 되는 주식이 있고, 좀 장기적으로 이슈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꾸준히 상승하는, 오랫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이 있고,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주식마다, 우리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. 주식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좀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이 주식은 좀 반짝하고,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짝하고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슈가 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
원위치되고 뭐 이런 좀 특성이 강한 주식이요, 이 주식은. 그래서 장기 투자에는 좀 맞지 않는 주식이다.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. 참고하시라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1조 1300억이에요. 1조가 넘었어. 그래서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순위가 181위입니다. 181위. 상장 주식 수는 적당해요. 4,470만 주. 외국인 소진율은 11.43%로 약간 높네요. 이거는. 그죠? 그리고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8.26%, 채 10%가 안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지배 구조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하다.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재무 구조를 볼까요? 자산 총계가 1150억, 그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21억, 단기 금융 자산이 여기 좀 많이 투자를 했네요. 551억. 다행스럽게도 근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82억으로 좀 비교적 적습니다. 이거는 적은 게 좋다고 했잖아요. 외상으로 물건 판 거니까. 재고 자산도 30억. 좀 적어. 이건 좋네요. 재고가 많이 쌓이면 안 좋겠죠.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이니까. 그리고 부채의 총 합이 93억. 뭐 괜찮네요. 유동부채 74억. 단기 차입금이 빵원이에요. 이건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자본 총계, 자기 자본이 1060억이다.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또 이게 또 좀 걸리는 두 번째 부분이 이익 잉여금이 751억 결손이 났어요. 이거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인데 이게 결손이 나버렸네. 이거는 뭐요? 그 당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버려 가지고 까먹은 거죠, 자본금에서. 그래서 751억을 까먹었다는 뜻이에요, 자본금에서.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겁니다. 이게 좀 걸리고,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좀 볼까요?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매출액이 257억. 좀 작습니다, 매출액이. 근데 이게 또 세 번째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,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비중이 높죠. 매출액이 257억인데 그 중에서 매출 원가가 240억. 차지하는 비중이 80% 90%나 돼요. 왜 이렇게 매출 원가가 많은지 저도 이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건 안 좋은 겁니다. 판관비는 141억. 이것도 뭐 아주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판관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네요. 이게 판매 및 관리비. 이게 영업이익 1월부터 9월까지 121억이 손실이 났어요. 그래서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보니까 이때도 역시 손실이 났습니다. 물론 생명과학 회사잖아요. 일종의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가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손실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. 있는데 그래도 일단 손실이 났다는 거는 일단 안 좋은 거죠. 9개월 동안에 즉 3분기 동안에 121억을 손실이 났다면 그 분기로 평균 분기로 보자면 한 매 분기 3개월마다 40억씩 손실을 봤다는 얘기인데 뭐 썩 좋은 건 아니죠. 그래서 분기 순손실이 102억, 영업이익은 121억 손실, 분기 순손실은 102억 손실. 전년도는 74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30억 정도 손실이 또 증가를 했어요. 이 부분이 좀 안 좋네요.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3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나가 버렸네요. 이거는 당연히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. 분기 순손실이 102억 손실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135억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. 투자활동 현금 흐름 584억이 역시 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.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어딘가 하고 봤더니 단기 금융상품의 증가, 그래서 여기다 1097억이 또 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됐어요. 이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,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836억,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좋은 건데 들어와 버렸네요. 왜 들어왔나 하고 봤더니 유상증자를 했어요. 그래서 927억 돈이 들어왔습니다, 회사로. 그리고 이슈가 하나 있는데 24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. 만기일은 2023년 11월 23일이고요. 한 3년 남았네요. 전환가액은 한 주당 27,143원이다. 이 전환사채, 우리가 이걸 CB라고 부르는데요. 전환사채가 뭐냐면 사채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빚을 낸 거야. 내가 회사에서 회사채 채권을 발행한 거죠. 그래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돈을 내가 갚게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그 빚을 낸 건데 앞에 전환이란 말이 붙었습니다. 이거는 그 특정 기간에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다. 즉 뭐야?
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채권자가 특정 기간에 아니 나는 이거 만기 때까지 안 들고 있고 중간에 주식으로 바꿀래. 그러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. 주식으로 바꾸면 이 진원생명과학 입장에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. 대신에 주식 수는 늘어나겠죠. 새로 또 신주를 발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걸 전환사채. 물론 이 채권자가 나는 전환하지 않을래. 그냥 끝까지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만기 때 원금하고 이자 받을래. 뭐 이러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. 그래서 근데 전환을 하려면 한 주당 27,143원에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좀 제가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자면 이 생명과학 바이오 기업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사실은 유상증자도 좀 자주 하고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많이 발행을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뭐 약 하나 개발하는데 뭐 1년,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을 일상부터 전임상까지 포함하면은 뭐 5단계까지 가야 되겠죠, 임상을. 그리고 뭐 또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연구 개발하는 동안에 돈을 내내 시쳇말로 돈을 계속 꼬라박아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전환사채, 뭐 교환사채 이런 거 막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 땡겨다 쓰는 거죠. 그래서 그 돈으로 연구 개발비에다 다 꼬라박는 거죠. 그러다 이제 뭐 하나 대박 뭐 약을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건데 바이오 기업은 뭐 어쩔 수 없어요.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진원생명과학도 이 아주 나쁜 회사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. 없는데 이게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빠른 그런 블록버스터급의 괜찮은 그런 약을 개발을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죠. 그리고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살펴본 이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된 거 백신, 억제제, 감염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인데 치료제 이런 건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마 시간이 걸릴 건데 과연 진원생명과학이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당장 하루 이틀 내에 뭐 2년 안에 당장 망해버릴 정도의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.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주가 차트를 좀 볼까요? 보면은 2020년 7월 14일 날 바닥을 찍었습니다. 8,220원이었다가 갑자기 이날 2020년 8월 20날 상한가를 찍으면서 한 4거래일, 5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날 2020년 9월 21일 날 상한가를 또 찍었습니다.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진원생명과학이란 이 주식이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래요. 이거는 뭔가 이슈가 하나 나오면 반짝하고 급등이 계속 나오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뭔가 2차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또 급등을 했다가 또 잠잠해졌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보니까.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. 그러다가 2020년 9월 23일 날 한 9.2%가 빠지더니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서 61선을 타치하고 다시 12월 11일 금요일까지 계속 옆으로 기었습니다. 기어다가 12월 11일 날 금요일 날 0.39%가 빠지면서 종가가 25,250원을 기록하면서 끝이 났는데요. 요거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럼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냐? 그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. 차트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.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뭐 늘 그렇듯 제가 매수 및 매도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첫 번째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좀 더 기다려 보시라. 예. 왜냐하면 이게 아주 차트가 지금 12월 11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애매하게 돼 버렸어요. 차트가 망가진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밑으로 갈지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향할지 이게 아직은 좀 지금 단계에선 저도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이건 며칠 더 지켜보자 이겁니다. 그리고 아까 또 신규 매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좀 지켜보자. 지금 당장 사지는 말자 그런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아까 임상 이상이 어디 갔어?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게 2021년 1월 혹은 2월에 임상 이상을 마치고 기술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또 좀 두고 보자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당장 신규 매수는 좀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갖고 계신 분은 혹시 모르니까 한 30% 정도만 혹은 40% 정도만 좀 덜어내자 좀
일부만 좀 팔자, 그렇게 좀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이게 제2의, 그럼 결론 제2의, 제가 제목을 제2의 신풍제약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,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제2의 신풍제약까지 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, 결론적으로.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렇다고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돼 갖고 이제 이거 주가는 완전 끝났다, 그런 생각은 아니,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. 아직 재료가 완전히 다 소멸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. 그래서 좀 지켜보자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